저는 어머님과 가족이 아니라 직업적 관계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박서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0년 넘게 큐레이터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갤러리 안은 오픈 행사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로 가득했다. 와인을 든 손님들, 작품을 감상하는 컬렉터들, 동료 큐레이터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그 순간 정지한 것만 같았다. 며느리 한유진이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딸 박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위 강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유진 씨, 그게 무슨...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유진은 태연한 얼굴로 와인 잔을 들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서연은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벗어났다. 갤러리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난 3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3년 전 가을, 서연은 아들 박준혁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다. 서연의 가슴은 설렜다. 30대에 접어든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는구나 싶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유진은 단정한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여성이었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고 대화도 막힘없이 이어졌다. 어머님께서 갤러리 큐레이터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세요. 유진의 칭찬에 서연은 기분이 좋았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마웠다. 서연은 자신이 기획했던 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기회가 되면 어머님 갤러리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래요? 언제든 와요. 내가 직접 작품들 설명해 줄게요. 서연은 진심으로 반가웠다. 딸 지우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물었다. 엄마, 유진이 어때요? 좋은 사람 같더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 서연은 준비 과정에서 유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웨딩 플래너 사무실에서 만난 날이었다. 서연은 신랑 어머니로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유진 씨, 이 꽃장식은 어때요?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나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라서요. 유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함께 의논하자는 것이었는데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아, 그래요. 물론 너희가 결정해야죠.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다. 옆에 앉아있던 준혁이 미안한 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다. 딸 지우가 결혼할 때는 함께 이것저것 고르며 즐거웠는데 유진은 달랐다. 명확한 선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다. 성격이 독립적인 거겠지. 서연은 스스로를 달랬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혼식 날 서연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다. 유진도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잘 어울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갤러리 일로 바쁘지만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남편 박영수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았다. 딸 지우와 사위 민재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엄마,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줄게요.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민재도 덩달아 설거지를 하며 거들었다. 서연은 딸과 사위의 모습에 흐뭇했다. 오후 2시쯤 준혁과 유진이 도착했다. 유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앉아 계세요. 곧 밥 차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다. 지우가 부엌에서 서연을 돕는 동안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과일 하나 깎지 않았고 물 한 잔 따르지 않았다. 바쁘겠지. 명절에 쉬고 싶겠지.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딸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그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이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다. 유진 씨, 이 갈비찜 좋아한다고 들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준혁이 중간중간 이야기를 꺼냈지만 유진은 최소한의 대답만 할 뿐이었다. 식사 후 지우와 민재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연이 말리자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요리했으면 우리가 설거지해야죠.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유진은 모른 척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며느리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명절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서연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30년 커리어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개인 갤러리를 오픈하게 된 것이다. 청담동의 작은 건물을 매입해 갤러리로 개조했다. 서연이 직접 기획한 공간이었다. 현대 미술과 전통 미술을 융합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프로젝트였다.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작품 선정, 공간 디자인, 오픈 행사 기획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했다. 밤늦게까지 갤러리에 남아 일하는 날이 많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은 딸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가 엄마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되잖아. 제가 주말에 갈게요. 뭐라도 도와줄게요. 실제로 지우는 주말마다 갤러리에 와서 서연을 도왔다. 민재도 함께 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전시 공간 설치를 도왔다. 반면 준혁은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다. 서연은 이해했다. 아들도 자기 일이 바쁜데 어머니 일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유진은 한 번도 갤러리에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기대가 큰 건가?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며느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그냥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딸과 사위가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해시태그 신유건강 적신호. 갤러리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서연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계속됐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남편 영수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네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멍해졌다. 암이라니.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시한폭탄 같았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는 게 좋겠어요. 갤러리 오픈이 한 달 후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픈은 미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을 준비해온 꿈이 눈앞에서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에게 전화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우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말했다. 지우는 곧바로 달려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 초기라며. 치료하면 돼. 갤러리는 어떡하지? 갤러리는 나중에 열면 돼요. 지금은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지우는 그날부터 서연의 곁을 지켰다.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고 수술 날짜도 조율했다. 반면 준혁에게 연락했을 때 반응은 달랐다. 엄마 괜찮아요? 초기면 괜찮은 거죠? 응. 수술은 해야 한대. 아, 그래요. 유진이 요즘 큰 소송 맡아서 되게 바빠요. 제가 시간 내서 갈게요. 준혁의 말에는 걱정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다. 초기니까 괜찮을 거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였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수술 전날 밤이었다. 서연은 입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른다. 두려웠다. 영수는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지우와 민재도 퇴근 후 달려와 함께 있었다.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우리 엄마 강하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민재도 옆에서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님,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혼자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너 바쁠 텐데 왔니? 당연히 와야죠. 유진이는 오늘 소송 변론 준비하느라 못 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지 않았다. 유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사실 유진이가 그러는데 초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니까 의료 소송도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요즘은 치료 잘 되는 병이래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 유진이 말이 맞네.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준혁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지우는 그날 밤 병원에서 잤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우야, 집에 가. 내일 출근해야지. 괜찮아요. 휴가 냈어요.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4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의사가 말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지우였다. 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렸어요? 응. 서연은 가까스로 대답했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다. 영수도 곁에 있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수술 잘 됐대. 다행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진통제 때문인지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옮겨졌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의식은 더 또렷해졌다. 준혁이 오전에 잠깐 들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 많이 아프긴 하지만. 초기라서 다행이에요. 유진이가 응원한대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응원. 직접 오지는 않으면서 응원이라니. 유진이는 바쁘지? 네, 요즘 정말 미칠 것 같대요. 큰 기업 소송 맡아서. 준혁은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에 가야 한다며 일어났다. 반면 지우는 사흘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민재도 퇴근 후마다 들렀다. 사위는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진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문자 한 통도 없었다. 준혁에게 물었다. 유진이한테 내가 궁금하지도 않니? 아, 유진이 바빠서요. 어머님 괜찮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상처만 받을 것 같았다. 2주일 만에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지우가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매일 드세요. 고맙다,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지우는 웃으며 부엌 정리를 도왔다. 민재도 함께 와서 집안일을 거들었다. 저녁 무렵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고맙다. 저희가 주말에 갈게요. 유진이도 같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이 온다는 말에 기쁘지도 기대되지도 않았다. 주말이 됐다. 준혁과 유진이 왔다. 유진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유진은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유진 씨, 병문안 한 번도 안 왔네. 영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유진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죄송해요. 소송이 너무 바빠서요. 어머님 촉이라고 들어서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낼 기력도 없었다. 준혁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엄마, 갤러리 오픈은 언제 할 거예요? 글쎄,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이번 행사는 취소하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커리어의 집대성이 될 프로젝트였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다. 아쉽네요. 기대했는데. 준혁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한다는 느낌이었다. 1시간 후 준혁과 유진은 돌아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엄마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유진의 차갑고 형식적인 태도, 준혁의 무관심.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며느리랑 아들은 딸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도 엄마 저 있잖아요. 제가 엄마 곁에 항상 있을게요. 지우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석 달 후 서연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의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서연은 갤러리 오픈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것. 여보, 정말 괜찮겠어?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 무리하지 않을게. 지우도 응원했다. 엄마 멋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서연은 다시 갤러리 준비에 매진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했다. 건강을 챙기면서 일했다. 오픈 날짜를 석 달 후로 잡았다. 가을이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지우와 민재는 주말마다 와서 도왔다. 민재는 갤러리 공간 설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님, 이 벽은 조명을 좀 더 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작품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그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은 사위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효과가 좋았다. 반면 준혁은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일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정말 정신없어서. 괜찮아. 내일 먼저 해. 서연은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유진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다. 갤러리에 대한 질문도 오픈 날짜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서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갤러리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초대장을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들, 컬렉터들, 지인들에게 정성껏 만든 초대장을 보냈다. 가족들에게도 초대장을 전달했다. 지우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초대장 너무 예뻐요. 오픈날 제가 꼭 갈게요. 민재도 같이요. 고맙다, 지우야. 엄마가 평생 꿈꿔온 일인데 제가 빠질 수 없죠.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준혁은 문자로 답했다. 엄마, 초대장 잘 받았어요. 그날 갈게요. 유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연은 유진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유진이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며느리인데 당연히 와야지. 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다. 유진이 왜 갑자기 오겠다는 걸까? 의례적인 거겠지. 서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픈 전날 밤 서연은 갤러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작품 배치, 조명, 동선, 케이터링 준비까지. 영수가 함께 있었다. 여보, 정말 멋진 공간이 됐어. 그치?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아. 서연의 눈에는 벅찬 감정이 어렸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떨려. 잘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때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제가 일찍 갈게요. 행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우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민재도 아침 일찍 갈 거예요. 우리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준혁에게도 연락이 왔다. 엄마, 내일 몇 시에 가면 돼요? 오후 3시부터 시작이야. 알겠어요. 저희도 그때 갈게요.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다. 서연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밤을 보냈다. 오픈 행사 당일 갤러리는 하객들로 붐볐다. 업계 유명 인사들, 컬렉터들, 예술가들이 모였다. 서연의 30년 커리어가 만들어낸 인맥이었다. 지우와 민재는 아침부터 와서 서연을 도왔다. 리셉션 데스크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했다. 오후 3시 준혁과 유진이 도착했다. 유진은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축하드려요, 어머님. 유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년간의 여정이 이 공간에 담겨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감격스러웠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연은 유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였다. 유진 씨, 작품들 어때요? 좋네요. 짧은 대답이었다. 서연은 좀 더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이 작품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어머님. 유진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서연은 유진을 쳐다봤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유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는 어머님과 가족처럼 지낼 생각이 없어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저는 어머님과 직업적 관계로 충분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생각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무적인 관계로 충분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진 씨, 지금 이게.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시부모님께 시간과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도 가급적 안 가고 싶고 이런 행사도 사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이 어머님 서운해하실까봐 오라고 해서 왔을 뿐이에요. 솔직히 저한테는 어머님의 갤러리나 건강이나 별로 관심 없어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딸은 유진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진 씨,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가족이 아니라 직업적 관계로 충분합니다. 유진은 당당하게 말했다. 서연은 갤러리 뒤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숨이 막혔다. 서연은 갤러리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순간 며느리의 칼 같은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연은 자문했다. 유진에게 강요한 것도 없었다. 그저 가족으로 대하려 했을 뿐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우였다. 엄마. 딸이 들어와 서연을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야.
저 사람이 나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유진이가 너무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지우도 울고 있었다. 오늘이 엄마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손님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작품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10분 후 서연은 억지로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다. 프로페셔널해야 했다. 손님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마음속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준혁과 함께 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났다. 지우와 민재만 남았다. 엄마, 집에 가요.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과 유진은 일찍 떠났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영수가 걱정스럽게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서연은 유진의 말을 영수에게 전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주혁이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아니야. 서연이 남편을 말렸다.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긴 뭘 내버려둬. 너한테 평생 꿈꾸던 날인데 그걸 망쳐놓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유진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 뭐?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법적 관계일 뿐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가족이지. 아니야. 유진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유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업적 관계로 충분해요. 서연은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을. 유진은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닐까? 서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싹 텄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차분한 얼굴로 일어났다.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도 이제 유진이 말대로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직업적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법적 관계로만 지내는 거지. 영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처받고 울고 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감정을 쏟지 않으면 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실천에 옮겼다. 준혁에게 전화가 와도 짧게 대답했다. 유진에 대한 질문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혁이 집에 왔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해요. 뭐가? 유진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아니야. 유진이 말이 맞아.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법적 관계일 뿐이지. 유진이가 직업적 관계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대할게. 준혁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게 무슨. 앞으로 명절에도 굳이 오지 않아도 돼. 부담 갖지 마. 유진이도 편할 거야. 엄마, 지금 화난 거예요? 아니야. 화 안 나.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다. 대신 딸에게 더 집중했다. 지우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고 갤러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응, 좋아. 갤러리 일도 재미있고. 다행이다. 그날 이후로 걱정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유진 이야기를 꺼냈다. 괜찮아. 이제 신경 안 써. 정말이요? 응. 유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더라.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강해 보여서 다행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죠?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는 진짜 괜찮아. 대신 너한테 더 잘해줄 거야.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 넌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딸이야. 병원에서도 갤러리에서도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모녀는 따뜻한 시선을 나눴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지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딸이 대학에서 하는 강연에도 참석하고 딸의 책 출판 기념회도 열심히 준비했다. 반면 준혁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든 사업이 잘 되든 묻지도 않았다. 해시태그 18. 추석이 다가왔다. 서연은 간단하게만 준비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영수가 의아해했다. 여보, 올해는 간단하게 하네. 응. 지우랑 민재만 오잖아. 주혁이는? 연락 안 했어. 영수는 아내를 쳐다봤다. 서연은 태연한 얼굴로 계속 요리를 했다. 추석 당일 지우와 민재만 왔다. 둘은 선물을 가득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래요. 고맙다, 지우야.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넷이서만의 조용한 명절이었지만 서연은 만족스러웠다. 저녁 무렵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명절인데 연락도 안 하셨어요. 응. 바쁠 것 같아서. 저희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보내. 엄마 화난 거예요? 아니야. 유진이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 서연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수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유진이가 원하는 거잖아. 직업적 관계라며.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갤러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며 서연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가치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이었다. 제 재산을 딸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법적으로 아드님께도 유류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를 통해 딸에게 대부분을 물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와 상의했다. 여보, 나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뭐? 우리 재산 대부분 지우한테 주고 싶어. 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혁이는? 최소한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여보, 유진이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내 재산을 왜 며느리한테 줘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래도 주혁이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똑같이 대해야 해. 지우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주혁이는? 유진이 바쁘다고 자기도 바쁘다고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잖아. 영수는 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우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그게 공정한 거야. 서연은 결심했다. 한 달 후 서연은 준혁을 집으로 불렀다. 유진은 오지 않았다. 바쁘다고 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랑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우리 재산 대부분을 지우한테 줄 거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그게 무슨. 갤러리도 작품 컬렉션도 부동산도 대부분 지우 명의로 넘길 거야. 엄마, 저는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유류분만 줄게.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유진이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있지.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지우가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는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아팠을 때 지우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어. 너는 한 번 왔다가 갔지. 유진이는 한 번도 안 왔고. 그건 유진이가 바빠서. 갤러리 오픈 때도 마찬가지야. 지우와 민재는 몇 달 동안 도와줬어. 너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유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직업적 관계로 충분하다고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남한테 내 재산 줄 이유는 없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혁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다. 유진이한테 말해볼게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결정한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다. 준혁이 집에 돌아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재산을 다? 응. 엄마가 대부분 누나한테 준대. 유진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갤러리 가치, 작품 컬렉션, 부동산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이었다. 왜요? 우리도 아들인데. 당신이. 그날 한 말 때문이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한테 직업적 관계로 충분하다고 한 거. 그게 결정타였어. 유진은 당황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너무 솔직한 정도가 아니었어. 어머님 평생 꿈꾸던 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간섭? 어머님이 뭘 간섭했는데?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특별히 간섭한 것도 없었다. 이제 어떡해? 수십억이.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로펌에서 일해봐야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다. 어머님한테 사과해야 해. 준혁이 말했다. 사과한다고 마음이 풀릴까요? 해봐야지. 안 하면 정말 끝이야. 유진은 고민했다. 프라이드가 상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이 걸린 문제였다. 주말 준혁과 유진이 함께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선물을 한가득 들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유진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서연은 차갑게 쳐다봤다. 뭐가? 그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뭐? 재산.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직업적 관계라며? 그럼 남한테 내 재산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내 진심이었잖아. 나도 그 진심을 존중하는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 인정해요. 그래.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뭐?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필요 없어. 바쁜 사람들 괜히 부담 주기 싫어. 서연은 차갑게 거절했다. 엄마. 유진이 말대로 직업적 관계로 지내자. 명절에도 굳이 안 와도 돼. 그게 서로 편한 거잖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미 결정한 거야. 변호사도 만났고 서류도 준비 중이야. 서연은 일어서서 두 사람을 문 쪽으로 안내했다. 이제 가봐. 바쁠 텐데. 준혁과 유진은 할 수 없이 돌아갔다. 그 후로도 준혁과 유진은 몇 번 더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용서는 못해. 왜요? 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칼로 내 가슴을 찌른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지.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 앞으로 굳이 안 와도 돼.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준혁과 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의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했다. 유진의 번호는 아예 차단했다.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서연은 확신에 차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서연의 갤러리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큐레이터로서 입지도 더욱 단단해졌다. 지우와 민재와는 더욱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전시회도 다니고 여행도 갔다. 엄마, 이번 전시 정말 멋있었어요. 그치? 이번엔 젊은 작가들 작품을 많이 넣어봤어. 역시 엄마 안목은 최고예요.
지우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민재도 거들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꼭 오세요. 그래? 새 집으로 이사했구나. 네, 어머님 도움 덕분에요. 서연은 딸 부부가 집을 살 때 목돈을 지원해줬다. 기꺼이 즐겁게. 반면 준혁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가끔 명절에 문자를 보내왔지만 서연은 간단하게만 답했다. 유진과는 완전히 단절됐다. 전화도 문자도 만남도 없었다. 엄마 오빠랑은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하지만 지우야, 엄마는 이제 편해.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어. 서연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엄마.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서연은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최종 상속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다. 서연은 주저없이 서명했다. 갤러리, 작품 컬렉션, 부동산 대부분이 지우에게 넘어갔다. 준혁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만 남겼다.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일어섰다. 가벼운 마음이었다. 밖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끝났어요? 응.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 알지? 네. 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어줘서야.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껴안았다. 그로부터 3년 후. 서연은 60대에 접어들었다. 갤러리는 더욱 번창했고 서연은 업계의 전설적인 큐레이터가 되었다. 지우는 대학교 학과장이 되었다. 민재의 건축사무소도 성공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연과 영수를 정성껏 모셨다. 매주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브런치를 먹었다. 갤러리 근처의 카페에서 혹은 지우의 집에서. 엄마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실 거죠? 그럼. 내가 예약해준 거 빠질 수 없지. 서연은 활짝 웃었다. 준혁은 가끔 멀리서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갤러리가 성공했다는 것, 누나와 자주 만난다는 것. 유진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수십억 원의 상속은 물 건너갔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영원히 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갤러리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잘한 결정이었어.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원한 대로 직업적 관계로만 지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준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관심도 강요할 수 없다. 유진이 그걸 먼저 선을 그었다면 서연도 그 선을 존중한 것뿐이었다. 저 멀리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갔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